이 공부를 해서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의대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 기간이 좀 하실만 하셨나요?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원형 탈모도 엄청 심하게 왔었고 제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연구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막 이러니까 조금 편하게 가도 괜찮다고 편하게 그냥 남들 하는 거 할까? 심지어 의사인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막 의사를 대체할 건가 막 이런 말들이 많기도 한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뭐 안녕하세요 이웃집 부장님, 저는 PD 전현성이고요. 저는 권영문입니다. 저는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의사 인생 시한부를 살고 계신, 곧 의사 생활을 청산하고 다른 커리어를 시작할 계획을 앞두고 계신 현 의사 박도훈님을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오늘날 기준으로서는 이제 오전에는 의사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당장 2주 뒤부터는 이제 전업 개발을 할 생각이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야학문이신지? 야학문이요? 그러니까 학문 몇 과이신지? 아니. 무슨 과이신지? 이거 질문의 수준이. 의대만 딱 졸업했기 때문에 전공이는 네, 전공이 이런 거 아니고 인턴도 심지어 아직 안 한 상태여서 이제 뭐 내과인지 뭐 외과인지 뭐 이런 것도 안 정해진 상태. 그럼 오전 근무가 어떤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오전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진센터에서 문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출신인데 이제 전공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00명 정도 있으면은 한 5명, 4명 정도 빼고는 다 수련을 받아서. 그렇구나. 한국에선 전문의 위주로 병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외국의 학회 같은 데를 나가봤을 때 그때도 제가 의대생인데 이런 연구하고 다른 일을 할 생각을 하고 또 있다라고 하니까 좀 놀라는 분위기는 있긴 있었어요. 한국만큼 막 왜?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아예 딴 걸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사연을 좀 듣고 싶어지는 그런 배경을 또 갖고 계셔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보자면요. 서울대에서 의대로 편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편입을 하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다녔던 과는 재료공학부였어요. 근데 재료공학부를 다니다가 좀 더 전공 과목들도 듣고 하면서 과연 이 전공이 내가 정말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전공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두 가지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군대를 일단 가서 전과를 한다거나 혹은 그때도 약간 의대 생각은 계속 한편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군대를 갖게 됐고요. 그러면 내가 공대에 있을 건데 뭐를 공부해보지를 고민하던 찰나에 책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원래도 뭔가 좀 새로운 거를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인공지능에 딱 꽂히게 쳤던 거는 제가 약간 의식, 죽음 뭐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들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거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인공지능에 확 꽂혔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공학부 교수님한테 막 메일을 쓰기 시작했죠. 나 이런 거에서 관심 있는데 나 제대하면은 받아달라. 이제 컴퓨터공학부 랩에서도 인턴을 하고 그 인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게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LLM, GPT에 대한 분야였어요. 제가 딱 만들고 싶었던 게 스픽이라는 딱 그 제품이고 그 당시에 군대에서 적어놓은 노트도 있어요. 랭귀지 버디를 LLM이나 뭐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신하면 되게 좋겠다 막 이런 것도 적어놨었는데 근데 그 당시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르기도 했었고 그럼 내가 이 분야를 완전 이끌어갈 만큼 능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에는 그래서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이거를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도구를 이제 쓰는 도메인을 정하자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진입장벽이 있으면 좋으니까 전문직 같은 쪽으로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봤었던 게 이제 로스쿨. 그래서 로스쿨부터 먼저 준비를 했었어요. 문과 쪽에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어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끌렸던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니트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저랑 안 맞았던 거죠. 어떤 점이 좀?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좀 외국에서 살다 왔는데 한국어 책을 거의 못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읽히더라고요. 그 리트 시험이라고 하는 게 빨리 읽고 빨리 풀고 해야 되는데 빨리 안 읽히니까 이제 그거는 제쳐두고 의학이라는 이제 옵션이 있어서 의학도 의대까지 굳이 가야 되나? 4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의대 가면은 또 수련까지도 웬만하면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10년인 거예요. 여기서 10년을 태워? 도메인에 10년을 태워?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해서 서울대에 있는 의과대학, 의공학과에 있는 이제 랩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인턴을 해봤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기에서 도메인을 내가 쌓기 위해서는 의대를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지원을 못하는 거였어요. 의대 편입 제도가 없어지는 시기에 놓여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막 컴퓨터공학부 막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조기 졸업을 하면은 이제 마지막 차를 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이제 저희 학교 가톨릭 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고 정말 운이 좋게 붙었던 거죠. 너무 길었나요? 아니요. 결국에는 이제 의대 커리큘럼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 보니까 네. 고민이 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선택하게 된 그 포인트가 좀 어떤 거였을까요? 직접 약간 환자를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AI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질문이냐? 이거를 내가 해결했을 때 뭐 환자한테 얼만큼 좋아지느냐? 뭐 기대 수명이 얼만큼 늘어날 거냐에 대한 감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숫자로만 보다 보니까 되게 수동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버틴다고 해야 될까요? 이 공부를 해서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의대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그 기간이 좀 하실만 하셨나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들어갈 때 저는 좋은 성적보다는 커리큘럼을 받는 데를 좀 더 뒀으니까 좀 쉬엄쉬엄 했단 말이죠. 비교적 코딩하면서 이쪽 화면에는 코드, 이쪽 화면에는 교과서 이런 거 펼쳐놓고 AI 돌려놓으면 시간 좀 걸리거든요. 돌리는 동안에 공부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대에서 진짜 열심히 했었던 때만큼 체력적인 소모라 해야 되나 그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의대는 다 암기잖아요. 이름이 굉장히 또 복잡해요. 스펠링도 정말 복잡해요. 철자까지도 다 외워가면서 외워야 돼서 실제로 원형 탈모도 엄청 심하게 왔었고 뭐 물론 그것도 일부 시기 정말 힘든 과목들을 공부하고 할 때 이기는 했지만 3, 4학년 때 저희가 실습을 도는데 교수님들이 환자를 보는 걸 보고 수술하는 것도 참관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아, 인공지능이 여기에서 이렇게 쓰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교수님한테 하면은 생뚱맞은 질문들을 하니까 교수님들은 넌 왜 그런 질문들을 하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인공지능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다 라고 하면은 2-3개 정도 과에서는 교수님께서 넌 케이스 발표하지 말고 너 어차피 그거 관심 없어 보이니까 인공지능 너 지금까지 연구하고 한 거 발표해봐라. 그런 과들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실제로도 되게 많이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 기간이 참 외로운 싸움이셨을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동기분들은 의사로서의 미래를 이렇게 막 그리시고 계셨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 체력이 떨어지거나 좀 피곤하거나 하면 그 능동적인 게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의대 오는 것도 힘들었고 공부도 힘든데 그냥 편하게 그냥 남들 하는 거 할까? 심지어 의사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했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겠네요. 또 보면 일단은 부모님 제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연구도 하면서 막 공부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조금 편하게 가도 괜찮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죠. 저는 약간 뭐 직업을 가지든 뭐 학교를 다니든 그게 다 전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접근했어요. 이 사람은 사실 가설검증이라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합리화할 수 있거든요. 이쯤 되면은 이 정도면 검증됐으니까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이분은 직접 환자를 보려고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좀 경이롭습니다. 들으면서 자극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른 길이긴 하지만 저랑 좀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많이 돌아가고 있긴 한데 돌이켜 봐서 이렇게 점들이 있다 보면 이어보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대단한 실행력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의대를 준비할 때도 다른 옵션들 있었고 의대에 와서도 뭐 사실 운이 좋고 따라줘서 마치 일사천리로 막 뚫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항상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나? 왜 기회가 안 오지?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오면은 잡고 나서 보면 돌이켜보면 마치 준비가 돼서 척척척척 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도 또 헤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다음에는 뭐 하지?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전업 개발자로 이렇게 옮겨가시려고 하시는 계기가 혹시 있으셨다면? 계기는 사실 굉장히 별거 없어가지고 병원 계약이 끝났고 원래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의 프로젝트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 시점에서 다른 병원도 알아보고 계속 2가지를 가져갈까 하다가 한동안은 이 개발 일에 조금 더 시간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또 여유가 생기면은 사실 병원도 검진 일을 해봤지만 또 다른 병원들도 일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또 병원에서 또 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로 일을 하시면서도 개발 관련해서 계속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대학 생활 때도 그랬겠지만, 의사로 일을 하시면서도, 의사로 그냥 평생 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별로 없으셨을지. 오전에 제가 의사로서 하는 일과 개발자로서 하는 일의 속성이 정말 달라요. 개발하는 일은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뭔가 되게 창의적인 일이고 저한테는 좀 더 재미있는 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의사로서의 일은 조금 더 직접적인 일이고 보람이 조금 더 차고 좀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 대부분의 환자들은 거의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되게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제가 그래도 의대 졸업하면서 4년 동안 쌓아온 그 지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하면은 되게 안심을 하시거나 되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제가 기계처럼 이제 동의서 설명드리고 사인해드리고 나가시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서 되게 따분하기도 하고 뭔가 숙달된 기술을 사용하면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가게 되면은 제가 막 코딩 한 줄을 짜고 막 디버깅을 딱 했어요. 네. 근데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람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개발한 게 프로젝트가 출시가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게 바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건 어떤 건가요? 닥터 플렉스라고 해서 환자들이 간단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원격 의료는 안 되거나 일부적으로만 허용이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지식 있는 엑스퍼트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들처럼 이제 답변을 다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서비스들이 많았는데 그 서비스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점 혹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료 시스템 전체의 취약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환자가 본인이 아픈 거를 표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네. 실제로도 병원에 가서 환자는 환자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의사들이 말을 끊죠.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니까. 네, 쓸모없는 말이 맞아요. 경우들이 많고 근데 의사들은 어쨌거나 목적이 이 사람의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아팠냐, 어떻게 아프냐, 무슨 음식 드셨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이제 LLM으로서 최대한 잘 좀 풀어내고자 환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본인의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의사들이 되게 막 의학 용어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최대한 쉽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프롬프트 생성기처럼 이게 내가 현재 이런데 잘 질문해줘 이렇게 넣었을 때 그 질문을 정리해줘서 전달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비슷하게 작동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저 친화적으로 답변을 전환해서 요런 게 그래도 의대 오길 잘했다라고 드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유저들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유저들의 뭐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도 좋고 의사분들도 훨씬 더 질문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럼 이게 현재 비대면으로만 가능한 서비스인 거죠? 네, 그런 셈이죠. 그럼 나중에 이게 도입이 될 수 있나요, 현장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많기는 해요. 저희가 어떤 병원들을 가면은 이제 뭐 문진을 이제 설문지처럼 먼저 작성을 하고 뭐 의사 보실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맨 끝에 가면은 이제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이미 위에 체크하다 보면 이제 환자들이 지치죠. 의사들은 이제 위에 필요한 정보 다 얻었고 병원에 가는 경험을 해보면 사실 의사분들께서도 매번 똑같은 어떤 레벨의 질문을 던져주시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네, 저한테는. 맞아요. 병원마다 차이가 너무 심하고 네. 그리고 또 다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좋은 대답을 드리고 있는 건가? 네네네. 사실 의사들 표정이 맞아. 좀 귀찮거나 바빠 보이면 못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다 시간이 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확실히 미리 질문지 갖고 들어서 명확한 답을 얻어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되게 현장에서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죠. 네. 질문을 못하고 나온 적이 많았어요. 하다 보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게 50명 막 1시간 안에 막 20명 30명 보다 보면은 그리고 뒤에 막 그 대기가 찍히게 되면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대학병원에 대한 일의 경험이 진짜 안 좋았어요. 말하기 좀 그런데 어디 좀 유명한 대학병원 있잖아요. 신촌에. 이 정도 다 말한 거지. 근데 예약한 한 달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가서 몇 시까지 오라 해서 갔는데 1시간을 또 기다렸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너무 피곤하신 상태로 교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네.
제 증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로 아 그러세요?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하고 다음 와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달을 기다렸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만드시는 거를 조금 현장에 도입하시면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한번 기회를 썼을 때. 서로 만족도가 높아지겠네요. 그쵸. 왜냐면 의사분들도 시간 단축시킬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실 수 있고 진료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막 인공지능이 막 의사를 대체할 건가 막 이런 말들이 많기도 한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내리긴 힘들 것 같지만 개선 가능한 부분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갈 때 약간 상담받는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도 좀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또 의사분들께서는 이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보니 아, 네. 이게 이제 드라마랑 현실이 다른 거. 슬기로운 세상이라는 거 보면 같이 울고. 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던 직장은 이제 그만두시고 또 전업 개발자로 이렇게 커리어를 전환시키는 시기이신데 뭔가 지금 가장 기대되는 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거라서 기대감보다는 책임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데드라인까지 달려야 되는데 계속 막 버그 터지고 막 예외 사항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힘든 상황이라서 설렘보다는 좀 걱정, 책임감인 상태인 것 같아요. 동료분들 중에 의사 출신 동료가 좀 있으신가요? 개발자분들이? 의료 자문하는 회사라서 의사이신 분은 계시는데 대표님도 의사 분이시고 한데 개발을 하시는 분 중에는 없습니다.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의사 출신 개발자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처럼 이제 LLM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의학에서 필요하고 필요 없는 일이 있는데 요거는 되게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의사와 개발자가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어떤 것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의 대화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더 그게 더 잘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발자들이 아까처럼 뭐 LLM을 사용해서 의사의 답변을 생성해주는 뭐 이런 서비스도 있었고 의사들이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는 곳들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저희 제품 같은 특성을 가진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사 개발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프로블럼이 훨씬 더 앞으로도 많을 것 같아서 계속 뭔가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당시에 있는 제 공대 친구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4년 동안 의대를 다니는 동안에 이제 저는 그 친구들한테 되려 물어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의대도 앞으로 4년 뒤에 만약에 그 친구들의 수련을 다 끝내고 나면 제가 묻는 입장이 되겠죠. 근데 양측 다 어딜 가나 능력이 좀씩 깎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나? 이거 두 가지를 이대로 가져가도 괜찮은가?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의사가 다른 직업을 갖는 일 네.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많아질까요? 헬스케어라고 하는 분야가 그러니까 웰빙 쪽으로 되게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이 가지는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가 병원을 가는 것과 웰빙은 다른 개념인 것 같거든요. 질환이 생겼을 때 찾아오게 되는 곳이 병원이에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안 아픈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안 아픈 게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의대 와서도 막 친구들이 야 이제 돈이 이제 뭐 갔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다 이제 술 마시자 막 이랬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것부터가 힘들기 때문에 안 아픈 게 목적이고 근데 아프기 전은 어쨌거나 의료의 영역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의료의 영역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사들이 좀 다른 일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완전 다른 일을 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갑자기 떡볶이집 막 이런 걸 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하더라도 웰빙 떡볶이, 네, 뭐 몸에 좋은 떡볶이, 당뇨 환자를 위한 떡볶이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항암 떡볶이 먹으면 항암 치료가 되는. 이런 거 이제 컴퓨터에 찾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이제 유사의학 쪽으로 빠져서 안 좋아지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런 걸 먹어봤는데요. 대학 교수님들이 정말 막 땅을 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병원은 뭐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거를 대처하기 위한 곳이라면 뭐 질환 등을 예방하는 것에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병원 오기 전이 그거고요. 병원 다녀온 후에 해당되는 것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아주 예전부터 의사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AI 쪽의 기술도 관심이 많으셨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도우님의 상황을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 네. 주변에 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좀 있었나요? 의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까 뭐 한두 명이 그 다른 일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다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그게 성적이랑 뭐 직관적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정말 다른 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에 약간 탐색전 같아요. 뭐 의대생인데 뭘 하고 있습니다 하면 one of them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 찐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이제 약간 통하는 게 있어요. 지지직 통해서 야 너 힘들었겠구나. 그래 약간 뭐 다른 길 가느라 힘들었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워낙 바쁘기 때문에 막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대를 다니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 몇 명을 모아서 팀 꾸려서 뭐 창업 경진대회 이런 것도 나가고 했었거든요. 없진 않습니다. 완전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투잡을 하신 거잖아요. 투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잡이요? 예.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제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두 가지 일을 하면은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워크 앤 워크 밸런스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제가 보람을 좀 더 느끼고 대신은 좀 반복적인 일, 오후에는 좀 더 창의적이고 대신 보람은 조금 바로 느껴지지 않는 일. 이 밸런스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만약에 제가 전업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좀 지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루 종일 창의적인 거, 하루 종일 디버깅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럴 때 그냥 한편으로는 조금 창의적인 머리는 좀 쉬게 하고 보람차고 이렇게 사람에 대하는 일을 하면은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프레쉬가 의사라는 거잖아요. 개발자가 될 수도 있는 거. 근데 이게 저도 약간 뭐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N잡이라는 게 투잡이라는 게 저는 사실 제 스스로 자기객관을 했을 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 생각해요. 한 분야에 특출나지 못한 사람들이. 근데 오늘 약간 그렇지 않은 분을 뵀잖아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군인데 개발이든 의학이든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의사가 봤을 때는 검진이? 저건 전문성이 없는 건데 개발자가 봤을 때 LLM 개발자? 저건 전문성 없는 건데 사실은 또 그 분야에서 또 딥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쉬세요? 뭐 하루 일과가 이제 오전에 이제 검진 일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저녁 7시, 8시 그러면은 그 뒤로는 일을 아예 안 잡아요. 그럼 그때 그냥 퇴근하고 쉬는 게 네네네네 퇴근하고 쉬는 그럼 거. 취미가 어떤 취미가 있으신지? 일단은 요리하는 취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요리를 제일 잘하시나요? 가성비 나오는 요리. 그러니까 밖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게 월등히 좋은 요리들. 대표적으로는 텍사스 바비큐 9시간씩 걸리고 인건비를 그만큼 제가 떼오면 되는 거예요. 메스 잡았던 경험이 좀 도움 되나요? 해부를 배울 당시에 제가 바비큐를 처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원육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여기까지. 일반 사람들이랑 다르니까 직접 경험한 게 저 그때 약간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권이구나. 되게 그만큼 더 감사히 느끼고 되게 많이 배우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부 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적도 해부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요리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해부 얘기까지 와버렸네. 이렇게 넘어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 메스 얘기를 하시길래. 그리고 지금 되게 아까는 너무 돌아오신다고 표현을 하시긴 하셨지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경험을 지금 되돌아봤을 때는 만족스러우셨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돌아보는 것과 그 당시에 있을 때 감정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제 첫 번째 옵션은 의대 오는 게 아니라 로스쿨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웃으면서 내가 한국어를 못 읽어서 그래 하고 의대를 붙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리트를 준비할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나는 이걸 잘하고 싶은데 난 어렸을 때 왜 책을 안 읽었을까. 그 교수님한테 컨택을 하게 됐을 때도 사실은 그 한 분이랑 잘 됐지만 그 외에 메일을 보냈다가 씹힌 교수님들도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길이 하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신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는 해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한 가지에 올인을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게 좀 많았기도 했고 그래서 한 3개를 열어놓고 주로 하고 있는 게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계약이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LLM이 막 갑자기 더 큰 게 나와서 그냥 의미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다른 길을 열어두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3가지를 열어두게 되면은 저는 주로 어땠냐면 한 가지는 해보면 막상 재미없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치,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저한테는 로스쿨이었던 것 같고요. 2가지 중에서는 그냥 운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실력이 좋아서 의대를 붙었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자소서를 쓸 때도 이 대학병원이 인공지능으로 앞으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를 뽑아라.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뽑지 마라. 심지어 이렇게 도박수를 던진 거죠. 근데 다행히 제 자소서를 봐주신 교수님이 친인공지능파셨던 거죠. 아, 인공지능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셨는데 얘 패기 있네 이렇게 봐주셨던 거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기술을 좋아하시는 AI를 연구를 하시는 분으로서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건 최근에 좀 뭐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든 건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 뜻에서도 그렇듯이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인공신경망도 뭐 뇌 뉴런에서 뭐 구조를 영감을 받았다. 실제로 그 CNN이라고 원래 비전 모델에 있었던 건 시각 중추에서 뭐 영감을 받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의 뇌에서부터 인사이트 받아왔다라고 하면은 LLM 지금 막 핫한 이 모델들은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뇌에서 딱히 인사이트를 가져온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특이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혹은 특이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이나 뇌를 좀 파악하게 될 수 있는 날이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인공지능은 사람의 뇌를 그 구성을 따라하는 것이었다면은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넘어가고 있는 특이점이었죠. 저희 뇌를 사실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진 않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자아가 왜 생겨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쵸.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의학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엔 저희가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의식처럼 행동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인공지능이자 특이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약간 푸는 일을 하고 싶다? 제가 이 2가지를 약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거의 가장 최종 꽃이 이 특이점을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이런 인공지능의 모델은 사람 뇌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막 근육을 키우고 살을 찌우고 막 이렇게 신체를 강화하듯이 뇌를 강화하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반대로 여기서 기법들이 연구되면 역으로 뭔가 뇌에 우리가 임의의 자극을 주거나 어디 특정 부분에 칩을 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라든지 반대로 엔지니어링 하는 것도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 그 특이점을 풀진 않아서 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지금 LLM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의식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막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했을 때도 저는 야 안 무서워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에이전틱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신경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간의 뇌가 어쩌면 별거 없을 수도 있겠다. 갓난아기들이 행동을 하고 점차 이제 뭔가 성장해서 성인의 뇌가 되는 그 과정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성인의 뇌를 모방하려고 하는 건데 어린아이의 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보나 논리는 없지만 되게 융합은 잘 돼 있어요. 밖에서 오는 자극을 그대로 온전히 느끼고 그대로 리액션을 하게 되죠. 자아가 들어가는 틈이 굉장히 작은 상태인 거고 반면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논리와 이걸로 똘똘 뭉친 양 끝에 존재하는 건데 인간의 뇌는 진화할수록 점점 더 인공지능처럼 점점 더 절식이나 기억을 갖게 되고 논리를 갖추게 되는 것 같고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자연어들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얘네에게 또 다른 감각들, 시각을 준다거나 이제 멀티모달 모델 뭐 그런 것들을 주게 되면 얘네들은 이쪽으로 좀 더 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현대에 있는 학문 중에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철학의 새로운 분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어떤 특이점에 대해 풀어보고 싶은 그런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가 엄청 인상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우치 부장님, 새로운 뭔가 현대의 난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현 의사와 개발자를 병행해서 일을 하고 계신 도훈님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눠보신 소감 한마디만 들려주신다면요. 질문 잘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은 질문들 해서 좋은 이야기를 이끌어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질문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이우치 부장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도 도훈님과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